얘네들이 왜 나쁜 놈들이냐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 한상욱입니다.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종목은요, 기아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00270입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브리핑 시작을 하기 전에 여러분,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이에요. 그쵸? 그리고 금요일 장 마감하고는 다들 주식을 보시기보다는 좀 휴식 시간을 취하시면서 이렇게 뭐 정신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육체적인 부분이나 여러분들이 재충전하시는 시간 꼭 가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쉬어야지 또 주식을 봐도 파이팅이 넘치니까요. 그쵸? 일단 오늘 이제 현대그룹부터 시작해서 완성차 회사들의 낙폭 구간이 좀 나와줬습니다. 어저께 영상을 좀 찍어서 올려드렸는데 이게 이제 그 우려감이라는 키워드가 반영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2분기에 대한 우려감 시장에서 노출시켜버렸어요. 뭐 시장의 분위기도 당연히 있지만 분위기에 대한 여파도 있고 뭐 실제로 가시적으로 나아진 부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락권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뭐 신규로 나와준 리포트는 어떤 내용을 좀 구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제가 원래 오늘 현대차고 기아차 영상 찍은 거 쉬는 날인데 오늘 조정 구간에 나와줘가지고 다른 종목을 빼고 기아차를 좀 찍게 됐습니다. 자, 기아 아쉽지만 문제없다라는 리포트입니다. 얘네들이 왜 나쁜 놈들이냐면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틀은 동의를 해요. 타이틀은 동의를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부정적입니다. 좀 일단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시장 기대치 대비 소폭 하회했다, 컨센 대비 하회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율적인 부분 2,100억, 광고비 230억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하회했다라는 부분이고 예상대로 고부가 제품 판매 확대, 뭐 RB 상위 트림 및 옵션 채택률이 증가했다에 따른 ASP 상승, 신차 효과에 따른 인센티브 감소했고 판매 호조 등이 나타나지만 예상보다 부정적 환율 영향이 컸기 때문에 환율 드립을 말씀하시는데 환율은 그 일시적인 손실이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원래 주가에는 이런 부분이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지 않은 거예요. 가져다 붙이는 거예요. 이건 그냥 실적 추진치 변경 요인은 거의 없어 보인다. 2분기 반도체 공급처 타이틀 전망이나 6월 개선 기대가 되고 있는데 해외 도매 판매 증가되고 있고 신차 효과로 인한 이 개선책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글로벌 내 신차 판매 비중 확대, K8 출시 효과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이 나와줬어요. 투자 의견은 바이를 유지한다. 10만 원 보고 있고 글로벌 내 신차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이 개선 지속이다 라는 부분이에요. 전기차 시장의 점유율 상승, 수익성 개선 이런 부분 좀 논해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기후변화 관련된 이슈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거기 나왔어요.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이슈 자체가 이제 부각이 되면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여줄 건데 전기차는 무조건적으로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키워드거든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신제 판매 비중 확대에 따른 실적 개선 지속 이 부분이 맞아요. 이 부분이 맞는데 뭐 환율적인 부분이나 이런 우려감이 나와주는 상황에서 이런 리포트를 냈다라는 게 저는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리포트를 낼 거였으면 이렇게 냈었어야죠. 지금은 이제 단발적인 반도체 공급 우려감으로 인한 2분기 실적이 좋지 못할 것으로 예상. 뭐 이런 식으로 차라리 내든가. 왜냐하면 이게 행복 회로를 돌려주는 식의 리포트예요. 저는 어저께 부정적인 브리핑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뉴스 이슈가 나와주고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와준다는 거 얘네들이 팔아먹겠다라는 뜻이거든요. 팔아먹을 테니까 긍정적이니까 개인 투자자들 지금이라도 더 사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쟤는 하방밴드 구간이 어느 정도 열려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어요. 이런 하방밴드 구간이 열려지게 되면 내려와서 이 하방밴드 구간 가격까지 오는 경우가 많아요. 전형적으로 메이저들이 물량을 이렇게 차익 실현을 일단 해야 돼요. 왜냐하면 2분기 우려감이 나와줬기 때문에 주정폭을 열어둔다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리포트를 낸다라는 뜻은 추가 매수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방밴드 내려와줄 때까지 기다리면서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지금 당장 현재가로 그냥 찍어가지고 매수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다렸다가 매수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분할 매수라는 건 그냥 빠진다고 사는 거는 물타기고요, 여러분. 빠진다고 사는 건 물타기고요. 내가 만약에 가격대를 정해두고 매수를 하는 거는 분할 매수예요. 기본적으로 내가 83,000원이라는 가격밴드에서 1차 매수했다라고 하면 오늘 부근에서는 건드리는 부분이 아니에요.
1차 매수가 진행이 된 상황이었어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기다려야 돼요. 어느 정도 밴드까지. 최소한 우리가 이날의 기준점, 1월 8일날 만들어진 이 기준점의 가격 밴드까지는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나와준 이슈가 뭘까요? 오늘 나와준 어떤 이슈 때문에 지금 빠진 거예요? 뭐, 현대차, 뭐, 기아차, 완성차 회사들, 뭐, 실적은 괜찮은데 하면서 점점점점 하면서 이어가고 있는 게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 2분기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3개월은 이제 있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런 이제 반도체 관련된 이슈 자체 악재가 나와주고 나서 2분기라는 키워드를 붙어버렸으니까 단순하게 그냥 하루 이틀 조정을 주겠다는 뜻은 사실 아니거든요. 예. 이게 예시를 들어서 악재인데 뭐 4월 말에 공장 중단 우려감 뭐 이 정도로 나와줬어요. 그렇게 되면 차라리 그 4월 말이나 5월 초에 공장 중단이 되어버리면 괜찮은 건데 2분기 실적으로 걸고 넘어졌어요. 이번에 나와준 이 악재 자체가 2분기 실적으로 걸고 넘어졌으면요, 조정폭을 좀 하방폭을 좀 깊게 주고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매집한 구간 나와준 다음에 이런 우려감이 해소가 될 즈음에 명확하게 악재가 다 나와가지고 공장이 멈추고 차를 더 이상 생산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에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와줄 때가 이제 제대로 된 저점 부분을 형성을 해주겠죠. 근데 그런 가격 밸류 구간 자체가요, 기본적으로 1월 8일 날의 기준점의 가격 밸류 구간에 왔었을 때 아마 나와줄 겁니다. 예, 그게 매매의 기본입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애널리스트들이 저런 식으로 리포트를 냈다는 뜻은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왜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냐 이거죠. 저는 그걸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얘네들 또 밑장 빼네. 그냥 아무것도 허브김치 팁을 차라리 안 보시는 분들은 이 리포트만 봤다라고 하면 어중간한 가격대에서 그래? 그러면 2분기 괜찮을 거니까 지금 저가 매수겠네 하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빠지면 힘들어, 더 빠지면 힘들어, 더 빠지면 힘들어하고 젠장, 개잡줍 또 빠지는 이런 식으로 발언이 무조건 나와줄 거라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그래서 이제 증권사 사람들도 기본적으로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은 객관적인 브리핑 해줬으면 좋겠어요. 빠지든 올라가든 무조건 매수래요. 얘네들은 보면 얘네들이라고 하면 안 되죠. 그래도 기본적인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이분들은 이 애널리스트 분들은요 무조건 매수하래요. 무조건 셀 리포트가 거의 없어요. 지금 구간에서는 셀도 아니고 바이도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관망이에요. 관망. 예. 하락은 멈춰줘요. 악재는 반영이 되고요. 근데 악재가 반영이 되는 시점에서 얘들이 지금 어떤 이슈를 또 걸고 넘어져서 주가를 뺐어요. 시장이 조정을 주기 위해서 액션이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굳이 돈을 써가면서 올리지 않겠다는 하나의 의지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요, 기아나 현대차는 시장을 추종하는 시장의 섹터의 대장주급 종목이에요. 섹터의 대장주급 종목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추종할 수밖에 없고 코스피를 어느 정도 조정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굳이 돈 써가면서 이 하나의 섹터를 올릴 필요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기아하고 현대차가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 버리니까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 얘들이 올라가면 코스피 지수가 올라가요. 그러기 때문에 얘들 타이밍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중간한 부분에서 뭐 실적 나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려했었던 그런 키워드는 발생되지 않고 뭐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내겠냐 이거예요. 이들도 지금 간을 보다가 어느 정도 이제 조정폭을 좀 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대놓고 그냥 이런 식으로 나와주는 겁니다. 예, 이런 식으로 뉴스 띄워버리고 리포트는 좋은 리포트 내가지고 어느 정도 상대적 높은 가격 밸류 구간에서 차익 실현한 다음에 저점에서 다시 받을 생각인 거예요, 얘네들이. 예. 그게 지금 메이저들의 포지션이에요, 여러분. 정확합니다, 그게. 예, 뭐 주식 100%는 없지만 제가 여태까지 봤었던 이 리포트와 주가의 상관관계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여러분 뉴스나 리포트 보고 섣부르게 떨어질 때마다 매수 하면서 내 비중을 늘려가는 전략이 아니라요, 명확하게 가격 밴드를 알고 우리가 있으면 기다리면 돼요. 예, 기다리면 매수가를 어차피 다 줘요. 그리고 그들도 그런 가격 밴드에서 물량을 모아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주가를 땡겨준 그런 가격의 밸류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얘들 물량 다 팔았을까요? 아니에요. 물량 다 못 팔았어요. 그렇게 되면 예전에 모아왔었던 물량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물량이 가격 밴드 구간 아래로 내려와줬을 때 물량을 상당히 많이 모아가졌던 그 가격 밴드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지들도 추가 손실 구간에 들어갈 경우에는 괜히 부담스럽다라는 거죠. 가격 구간 자체가. 그래서 얘네들도 일정 가격 밴드 구간에서는 냉정하게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물량 받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내가 예전에 샀었던 가격이니까. 그럼 그 가격 밴드까지 기다렸다가 여기까지 안 와? 근데 갑자기 물량 받아주는 모습 보여주네? 거기서 추가하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메이저들의 밑장 빼기에 당하시지 마시고요. 냉정하게 우리가 분석한 대로, 분석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돌발 악재, 예상치 못한 메이저들의 포지션의 변경, 이런 거는 대응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주식은 대응의 영역이에요. 뭐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어서 내가 고가에 10만원에 샀어. 10만 대비해서 8만 1,000원이면 마이너스 20%예요. 그럼 마이너스 20%니까 손절해야 될까요? 뭐 제가 여러분들을 그냥 존버시키기 위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는 예전에 제가 추천드린 주력주가 마이너스 18%까지 갔어요. 그리고 최근에 플러스 70%까지 올라가줬어요. 그거 안 팔고 아직도 존버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플러스 20% 수익 구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이너스, 예시를 들어서 마이너스 15%, 20%, 25%를 못 견딜 사람은요, 플러스 100%를 먹을 자격이 없어요. 근데 플러스 70%에서 이제 플러스 20% 다시 내려온다라고 해도 그 수익 구간의 변동폭을 못 견디는 사람은요, 플러스 100%를 먹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실제 저희 허브기자 TV 포털 안에 100% 수익 구간의 종목이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행동으로 보여드리고 증명을 해내는 사람들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작은 파동에 흔들리지 마세요. 작은 파동에 흔들리는 사람은 결국 큰 파동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런 소녀 매매를 할 거면 단타 해야죠. 단타 뭐 1, 2% 뛰기, 3% 뛰기 해야죠.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도움되셨다면 우리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한 번씩 해주세요. 카카오톡 친구 추가 HBTV 천사도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저희는 말로 하지 않습니다. 실제 저희 수익 청산 내역 다 올려드리고 있고, 오늘도 이제 랩지노믹스, 시스웍 이렇게 두 종목 수익 청산 나왔는데요. 둘 다 진단키트 관련주예요. 실제 현 시장에서 상당히 트렌디하고 수급이 쏠리면서 집중을 해야 되는 섹터의 테마, 그런 종목군들이었죠. 단기 매매는 단기 매매대로 섹터에서 추종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로 선정을 하는 거고, 중장기 투자는 가치 있는 종목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좀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제 작심 4월 이벤트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벤트 기회 잘 잡고 오셔가지고요. 허브기자 TV랑 한 1년 정도는 원칙 매매 한번 이어가 보세요. 손실도 수익으로 만들어내는 게 허브기자 TV의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가시적인 결과물로만 보여드리는 회사 허브기자 TV. 예, 기대하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오늘 깔끔하게 영상 여기까지만 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